이거 우리 사회에 지금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네.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방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또 이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5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이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당법은 5개 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걸 개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5개 광고물법은 이제 5개 광고물법에 대한 예외는 내용을 지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5개 광고물 단속법에 의하면은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게시 장소, 5개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그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이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요. 정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 놓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인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 찌푸린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뭐 인권 침해한 침해하거나. 것도 네. 단속의 그래서 이게 대상. 너무 그렇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일종의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이거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줘야 지방 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지금 경찰의 그 수사 업무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또 수사도 쉽지도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력 재배치를 해서 특히 뭐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그 기동대, 기동대가 현재 한 12,000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집회... 한 1,000명 이번에 줍니다. 기동대 12,000명인데 12,000명인데 1,000명 줄여서 11,000명으로 그 10,000명은 그러면 계속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뭐 평상시에 이제 그 시설에 이제 시설 경비도 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렇게 집회 시위가 많고 또 지방에도 이제 또 소소한 그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회 관리를 하고 또 그 여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런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그 민생 치안으로 돌려서 이 기동대도 좀 순찰 활동이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회 총량은 좀 이게 추세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 인원수 횟수 이런 걸 흐름은 어때요? 집회 추세는 뭐 그렇게 뭐 큰 변동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보고서상으로는 참여 인원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좀 어때요? 제가 정확히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같이 오신 분들은 뭐 아는 분 없어요?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집회 진압 뭐 이런 데다가 너무 역량을 많이 소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 진압 대기 인력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줄여서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위험한 화마 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 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야말로 그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구 개발을 하긴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 고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님, 그래서요, 24년, 25년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지금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2대를 배치를 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4대를 배치를 하면 심도가 깊은 지하라든지 또 소방관이 진입했을 때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무인 소방차 로봇을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방차예요? 소방 로봇이에요? 소방 자동차 로봇입니다. 자동차. 예. 그러면 방수도 가능하고요. 또 그러면 센싱 기능도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면 못 가요? 제한은 있지만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로서는 좀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 실증 테스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소방 장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군 장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예. 지금 ADD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정말 대규모로 R&D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방 장비도 어쩌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대로 개발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쓸 게 아니고 해외도 충분히 넓게 보면 시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 연구 개발을 이거 뭐 아무리 이번에 60% 늘려서 한들 사실은 R&D 규모를 보면 소규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장난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R&D 규모에 비하면. 차라리 국방연구소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때요? 지금까지는 우리 군은 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민주주의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하잖아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이죠. 주로 정원 교육에 대해서 윤리와 정원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이 있었지 헌법적 존중 가치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각별히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안 생기게.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나 예.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군보다 더 강한 그렇죠. 정신력과 네.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20%를 꼭 받아야 되겠냐.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인데 개발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동네 도로 뭐 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겠냐.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한 거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네. 정부에서 그 도서관 부지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속시키잖아요. 기부치 하나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는 받아야 되겠냐. 한 5%만 받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도 부지에 관련된 땅도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슷한 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만 특별법으로 왜냐하면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 피해를 봤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든 꼭 받아야 되겠냐.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주라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무슨 김이라고. 근데 그처럼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요즘 많이 투명화되긴 했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 문제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방산 비리 그러면 예전에는 상층 부패였습니다. 네. 부패의 수준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부패. 지금은 하급 공무원의 부패 수준 정도이지 적어도 그 고위 공무원 수준의 부패는 거의 없다고 보면 그래요? 예, 됩니다. 예. 체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예. 됐다. 오히려 저희 청에 검찰 쪽에 파견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 그 무슨 구조함을 만드는데 소나가 없는 구조함 만들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도 안 있었고. 16년 됐습니다. 아, 10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헬기 개발을 했는데 헬기가 갔다 오니 이게 주행거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비행거리?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때 옛날 그런 헬기도 모르세요? 지금은 오히려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네. 그 엄격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는 게 거꾸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예. 요즘은 어쨌든 이게 뭐 날지 못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없나 봐요. 지금은 그런 없습니다.